뉴욕 증시는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은행들의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자유지수가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179위에 머물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은행의 외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의 진찰료 수입을 동네 의원급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매년 급증해서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입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증시는 지난밤에 모두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 오늘 큰 이벤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아주 좋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장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리 증시 조정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장중 최고치 그리고 종가상 최고치를 모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2100선을 돌파하려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상 역시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111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1119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걸었고요. 일본 증시 마찬가지로 0.29% 상승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0.9%대 상승세를 보인 S&P 500을 비롯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대세였는데 조정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건설업종 쪽으로는 꾸준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업종별 등락률을 비롯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어제장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장 최근에 2100선에 근접을 하면서 지수가 좀 한 템포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와중에 국내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제 일단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를 최근에 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 이제 국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제 일본에서 유럽 국채 매입 발표로 인해서 유로존 위기가 완화가 되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국내 시장도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전기전자, 그 다음에 테마주로서는 이제 줄기세포와 이제 수산주, 구제약과 관련해서 수산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냈고요. 원달러 환율도 유로존의 안정에 따라서 5원 70전 하락한 1119.4원으로 마감이 되는 등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의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도 그다지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국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 조정에 의해서 지수가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요. 전일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도 포르투갈의 국채 소식이 좀 성공적으로 발행됐다는 수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유럽 시장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큰 이벤트 오늘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통위 회의라든지 옵션 만기일 이 내용을 비롯해서 오늘의 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가장 큰 변수는 뭐니 해도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지난 달 12월 달이 이제 배당락이 이제 포함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배당락 직전에
유입된 그 옵션 만기 그 매수 차익 잔고가 약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뭐 쏟아지진 않겠지만 일단 오늘 그 환차익과 배당 수익을 획득한 약 2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의 자금이 1차 경계 매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한 오늘 나올 수 있는 최대 물량은 한 3천억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지난주 1월 옵션 만기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사항은 이러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프로그램의 차익 잔고 청산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장에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에 따라서 플러스 출발하겠지만 장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베이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장중에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장중에 큰 폭으로 조정받는 출렁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환경들은 아직까지는 뭐 수급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요. 대외 변수도 역시 잘 해결돼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 매도 오히려 이제 변동성 확대가 좀 주의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그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좀 인상을 했지만 이번에도 또 인상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물가 인상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동결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 그 동결과 뭐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에 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만약에 깜짝 그 이벤트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전에 빠졌었던 보험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동결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그 변수들은 얼마나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출회가 되느냐 그걸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판에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변동성의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장 마감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물량을 걱정을 한다면 이 대형주 쪽으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보면 코스닥과 이제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서 각 그룹사별로 투자 그 규모를 전년보다 10%에서 한 20% 가까이 증가를 시키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 종목에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그 각 대기업들이 각 부품사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규모를 절대적으로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중소형 부품주들 특히 IT 부품주들 또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군들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이 오늘 또 옵션 만기일과 맞물려서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운 그런 그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오늘 하루 동안은 좀 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오늘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하락폭이 좀 커진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좀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오늘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상승장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이러한 숨고르기 국면이 거친 후에 다시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이제 보험업종과 은행업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대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험, 금융업종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악재가 된다면은 악재가 반영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금융업종 쪽으로는 어제 낙폭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정 부분 또 낙폭이 추가로 나온다면은 이 기회를 한번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가져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기회일까요? 예, 오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이제 12만 원을 주가를 찍고 네. 어제 이제 3%대의 급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11만 원대를 만드는데 같이 일조를 했습니다. 1월 10일 날 외국인이 55만 주, 기관이 21만 주를 매수해주면서 그동안 박스권에 같이 했었던 10만 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11만 원대를 찍어줬는데요. 그 뒤로 어제 이제 뭐 6만 5천 주, 3만 4천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가격은 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1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뭐 금리 인상이 안 돼서 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 이런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관심 종목은요. 일단은 뭐 그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계속 좀 받쳐주고 있는 그리고 지금 무척 춥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쇼핑 관련주들이 좀 수익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과 관심도 같이 갖고 있는 최근에 상장한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95,000원대부터 11만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9월 13일 날 상장을 해서 이후 꾸준하게 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9만원대 초반대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다 매수해줬고요. 기관들의 물량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2만원대부터 13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최근에 다시 10만원대 이상에서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편 채널에 따른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종합편성 채널이 홈쇼핑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부각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현대홈쇼핑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성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네네. 중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올해 이제 하면서 그런 성장 동력이 새롭게 좀 장착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좀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현대 HCN이 상장을 하면서 이런 상장 흐름 모멘텀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싶은 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 지금 지분율이 상장 초기에 10.74% 128만 주를 출발해서 지금 현재 그때 이제 13만 원에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11만 원, 12만 원대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금 10만 500원 어제 마감이 됐는데요. 지분율은 27%, 무려 17%나 증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관 물량들을 갖고 오다시피 했는데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뭐 지금 다시 1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딱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매수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지금 증권사 밴드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목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9만 5천 원 선, 12만 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 뭐 13만 원, 14만 원 선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오늘의 센 전략에서 한번 만나 뵀었는데 그래요. 오늘은 뉴스 속에서 이 테마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이 지난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오늘 뉴스부터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네. 수입 원자재 가격이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수입업 협회가 12일 날 발표한 그 10일 수입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요. 12월 수입 원자재 30개 품목의 가격을 흐름을 나타내는 포이마 지수가 11월보다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365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현재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부문별로는 그 유가라든가 중국의 수요 증가 때문에 유화 원료 부분이 10% 이상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그 뒤로 철강석과 고철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철강제 부분 그리고 그 기상이 요즘 안 좋기 때문에 네.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보이는 농산물 부분이 각각 9%와 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는 프로판 가스가 전 세계적인 한파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난방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17%나 뛰어오르는 등 이런 좀 유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역시 고철이라든가 철강 부분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이마 지수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 중에서 철강제 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고려아연, 그리고 풍산 같은 철강, 비철금속 업종이 요즘에 또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현대제철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매수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13만 4천 원 어제 종가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목표 가격은 16만 원 정도,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일단 12만 원 정도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최근 철 스크랩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망, 그리고 네. 고로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 1호기, 2호기 고로의 가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점 등을 현재 꼽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제철, 대표적인 철강주 중 하나입니다. 이 포스코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네. 이 상대적으로 좀 현대제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서 이 수급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먼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모습이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바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이라든가 그런 이평선들이 네. 지속적으로 정배열 상태에 놓이면서 상승 흐름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조 지표들도 역시 우상향하는 방향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물대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부터 형성된 박스권에 몰려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상태에서는 네. 이 박스권 부분이 강력한 지지대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수급상으로도 연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수급상으로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현대제철의 목표 주가는 일단 16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은 지난번 박스권 형성의 상단 부분이 12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네, 일단 네. 손절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저점 매수를 다시 권유드립니다. 네, 12만 원 선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손절을 하고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제철 살펴봤는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선이 이미 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하셔서 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평선이 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고점 행진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꺾이면은 그게 좀 클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이평선 중에서 어느 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하는 게 네,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을 한번 중심으로 네네. 매매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이요. 네. 일단 21선은 일단 5일선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상승 추세가 빨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어지는 한 일단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가격 영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지 감히 단언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가능성도 있고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신고가 달리는 종목들이 계속 더 가는 모습을 보자면 현대제철도 못 가리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 때문에 한번 더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제철 살펴봤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뉴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고 저희가 종목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뉴스 소개해 주세요.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어찌 원자재
대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뉴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면화 가격이 호주 작황의 악화로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면화가 무슨 종목도 아닌데 무슨 상한가를 갔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집집마다 호주산 면화 제품이 없으신 가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아나운서분에게도 혹시 있으신가요? 있겠죠? 네. 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호주에서는 아마 지금 50년 만에 대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면화라는 제품 자체 특성이 좀 보송보송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아주 그냥 포근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홍수와 함께 집집마다 있는 면화 가격의 상승세를 보면은 한번 우리가 대체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뉴스를 잠깐 보면은 50년 만에 홍수로 세계 4위 면화 출국 호주의 작황이 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면화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1년 동안 그 면화 가격 상승은 1년간 한 2배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향후에 호주에서 홍수가 좀 더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면화 작황 손실이 더 지속이 된다면은 앞으로 작황은 좀 더 안 좋을 것이고 면화 가격의 상승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면화값 상승에 따라서 웅진 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종목을 또 나름대로 추천을 또 해 주셨어요. 지금 종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웅진 케미칼이죠.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고기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돼지고기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네네. 반대로 다시 말씀드린 면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 대체제인 이제 폴리에스터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데요. 네. 이 웅진 케미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웅진 케미컬은 폴리에스터 섬유 및 그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네. 일단 웅진 케미컬의 실적 부분을 잠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요. 웅진 케미컬은 2011년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40% 정도, 그리고 순이익 또한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12년도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좀 많이 충족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목표 가격, 그리고 또 손절 가격까지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진입하면 언제쯤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네. 얼마에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팔려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만약에 시장이 또 안 좋고 종목이 또 안 좋아서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어디쯤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1,45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고점 수준인 1,450원 정도에서 일단 고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상승의 여력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요. 네.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금일 기준 어제 종가 수준이 1,220원 정도에서 아마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저점들이 연결된 선인 1,170원 정도가 아마 손절선으로 한번 타당하게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최근 2일 동안 그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네네. 이틀 동안 지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금일 그 5일선과 20일선이 만나고 있는 1,220원 부분을 지지를 하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판단에는 특별히 이 부분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도 이 부분의 그 하락 추세선이 최근에 조정받은 하락 추세선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은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무리 없이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와 함께 가격 차익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웅진 케미칼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목표 가격까지 밴드폭을 살펴보니까 앞서 살펴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밴드폭, 그리고 또 웅진 케미칼은 18%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두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네. 중에서 한 표를 준다면은 저는 네. 현대제철 쪽에 한 표를 더 주고 싶고요. 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에서 현대제철과 함께 두 회사의 성장성이라는 그런 걸 비교한다면은 현대제철 쪽에 한 표를 더 두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또 웅진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장이 좀 변수가
좀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앞에서도 이 오기철 차장님과 함께 오늘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두 변수, 금통위 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 변수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 증시 이 장 초반 흐름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등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상당 부분 나왔고요. 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해서 어제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네. 그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더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은 한결 덜고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보면은 네. 오늘 옵션 만기에 있어서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어제 좀 상쇄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의 기회를 삼아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상을 하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코스피 지수 상단선을 어느 선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2000 지금 90일 넘은 상태인데요. 네네. 만약에 에너지를 지금 조정을 통해서 보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더 힘을 받고 상승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2150에서 80선까지 현재 밴드를 설정해 놓고 있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10만 더 있다면은 네.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 대해서는 2150에서 218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던 코스닥, 다시 힘을 또 받고 있죠. 538까지 또 올라와 있는 이 동시효과 상황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느 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좀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매물이 좀 네.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중소형주라든가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코스피 시장과 함께 지금 동시 순환매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코스피 올라가는 만큼 또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 좀 더 투자해보자라는 의견을 개진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두 종목을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웅진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각각의 뉴스도 살펴봤었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고 면화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라서 이 대체주들의 이 주가 흐름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프로텐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서구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출발 전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살짝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포스코는 0.6% 내리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따 수주 소식에 한껏 들떠 있는데요. 1.5%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0.2에서 0.3% 현재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 0.9%, KB금융 1%대 상승세 보이면서 네, 동시효과 상에서도 지금 금융주에 오늘 초반 강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 0.4%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너지,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죠. LG 디스플레이 역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금융 1.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주가 흐름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위로 올라와 있네요. 2.4%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210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 강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3.1% 동시효과 상위에서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SFA 그리고 포스코캠테 아래쪽에 있는 SK컴즈, 성광밴드 등이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상화이텍과 주성엔지니어링은 장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바이오엔 어제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역시 유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성룡광전투자라든지 태광, 덕산하이메탈 역시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3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이 예견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동시효과상으로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의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흐름 자체가 2100선 위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형 IT주들의 강세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의 강세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이 출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1.6%나 급등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94만원 선에 현재 놓여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 소식을 들려오고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좀 내리면서 장 초반 흐름을 불안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1.1% 오늘은 내리면서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KB금융 1%대 신한지주 1%에 육박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역시 오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 한국전력 0.3%, SK에너지 0.2%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1.9% 오르고 있습니다. LG 그리고 또 LG디스플레이는 각각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고요. SK텔레콤 0.3%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이 어제 좀 부진했었는데요. KT 역시 어제 좀 1%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오늘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1%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저희가 최성복과정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네, 오르고 있네요. 0.3% 상승 중에 있습니다. SO일 0.6%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호남석유 그리고 삼성화재, NHN 이렇게 나란히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은행 장초반 강보합권이고요. 현대건설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피 현재 1.20포인트 오르면서 2096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대 상황에 비해서는 약간 낮죠.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1포인트 오르면서 538 가리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1%대 상승세가 나왔는데 현재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35,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O 쇼핑 0.1%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SK 브로드밴드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데요.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2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오늘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SFA는 1%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이스 게임스, 태용, 포스코 캠텍, GS홈쇼핑 나란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GS홈쇼핑 어제 2.1%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SK컴퓨터는 0.2% 오르고 있고요. 하루 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주선엔지니어링 2%대 급등세, 태광과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1.2%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 실리콘웍스, 차바이오엔 나란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 상당히 눈에 띄죠.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배아줄기세포 이용해서 이 혈소판 생산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선두주자에 차바이오엔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0.1% 정도 오르고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0.1%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 SNC와 파트론, CJ 인터넷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재료들도 있을 텐데요. 출발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장 초반 좀 2100포인트를 넘어서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98포인트까지 기록한 이후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좀 베이시스가 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1,300억, 1,400억 이상 출회되면서 시장이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반기 기성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옵션 만기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좀 경계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500억 원 이상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금융업종, 은행, 음식료 업종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좀 슬림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융업종, 운수장비업종, 철강금속 업종이 좀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시스는 0.37로 예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베이시스를 좀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프로그램 매물 출회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베이시스를 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프로그램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물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 개인이 이 대규모 선물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변수들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 2100포인트라는 좀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초반 동시호가에는 그런 흐름보다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반해서 장초반부터는 좀 2100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프로그램 매물을 제외한 3대 매매 주체가 모두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21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는 장중 변동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오늘과 같이 장초반과 같이 흔들림이 있을 경우, 그리고 또 금리 결정을 전후로 해서 베이시스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매매 주체들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경우 그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펼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21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수급이 또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되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소수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종목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네, 일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하창봉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10원대 올 들어서 두 번째 터치를 어제장에서는 기록했는데요. 장 출발 상황과 함께 오늘 장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이제 원화의 그 강세 흐름 기조가 상당히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1119원 40전으로 어제 마감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10원 40전 하락한 1109원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로화가 다시 1.3달러까지 반등하면서 어제 1120원으로 종가를 마감했었는데, 사실 뭐 1120원이 마감했다는 것은 지난 6일 날 이제 1119원 60전이 대한 처음이고, 뭐 전체적으로는 어제 같은 시장에서 이제 여기에 매도도 좀 나왔고, 은행에서 또 숏플레이 등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좀 위안화 고시 환율이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1.6218 위안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어제 이제 뭐 원화 강세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어제 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일 유럽 쪽에서 포르투갈이 한 12억 달 유로 이상의 이제 국채 입찰이 성공하면서 유로화가 200일선이라 할 수 있는 1.31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달러 약세 기조 또 어느 정도 원화 강세 기조 좀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나라 뭐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만 환율 쪽은 아무래도 금통위 결정에 조금 주목할 것 같은데, 금통위 아무 결정은 지금 동결이 좀 우위에 있습니다만 결정보다도 결정에 나오는 코멘트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시장은 일단 하락 압력이 좀 강한 상태에서, 물론 뭐 1100원 초반에 있는 결제 수요도 있는 만큼 하락 우위에서 대응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약간은 어제 약세 흐름을,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하단 한 1110원에서 저항 1120원 정도의 등락을 전망합니다. 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뚜껑이 열리면 또 변화가 있겠죠. 채권시장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금통이 오늘 이제 발표를 약간 선반영하면서 저건 이제 어제 국제 선물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103.20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일단 어제 그 국제 선물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슈겁적으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국제 선물에서 한 3,400개 정도 순매도하면서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었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이 뭐 조금 전에 원화 시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뭐 예정되는 내용은 동결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코멘트인데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1분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연말 이후에 급격한 조정으로 금리 인상을 좀 선반영했기 때문에 일단 뭐 금통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고는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멘트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강도는 좀 높일 시장이고 높인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다시 그 뭐 동결이든 인상이든 간에 향후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성을 증가시킬 요인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권 쪽도 일단은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했던 것 그리고 또 금통의 긴급감이 좀 나온 만큼 국채 선물이 좀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 103 정도를 지지하는 선에서 한 103.40까지 반등도 좀 노리는 그런 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100선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박지훈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초반 흐름이 괜찮았네요. 지금 2100선을 잠시 찍기도 했고, 네, 지금 막 넘어섰네요. 2103포인트. 네.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뭐 아침에 또 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좀 선물에서 좀 주문 실수로 좀 추정되는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나온 것들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물 수급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이제 동반 그 러브콜이 나오면서요. 상당히 현물 시장 흐름은 상당히 괜찮고요. 개인들은 어느 정도는 일부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역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은행 관련주, 금융주, 뭐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에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 역시 선현물 모두에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매도에 좀 치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11월에 한 번씩은 다 데워보셨기 때문에 걱정이 그렇죠. 좀 많이 예. 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오늘장? 어느 정도는 그런 뭐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있어서 한번 더 겁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로 좀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그 금리에 대한 그런 또 결정 여부가 또 결정되는 만큼 또 금리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동결 쪽에 어느 정도 조금 치중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역시 또 정부 차원에서도 물가에 대해서 연초부터 잡는 그 전략으로 나간다면 또 인상 카드도 한번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역시 금융주에 대한 역시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좀 좋게 좀 좋은 매기로 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금리에 대한 카드보다 오히려 뭐 수주라든지 기업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해가지고 건설 업황이라든지 철강, 환율에 대한 부분도까지 그런 어떤 원자재 관련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수혜주가 옥석으로 상당히 좀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2104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저희가 대응을 하자면은 특별히 노려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예, 일단 주도군 간의 순환매 기조는 여전히 매끄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금일도 양호한 모습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IT 종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그 관련된 그 소위 말해서 거래성
갖고 있는 그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IT주의 어떤 그런 순환매 차원에서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필두로 한 이 조선업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그 뷰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면 어조들이 작년과는 이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대형 건설사 최근에 상승 대비해서 중소형 건설사의 상승이 좀 덜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기관이든 외국이든 상당히 좀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건설업황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여전히 증권주에 대해서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투신권에 의한 펀드 환매 물량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이 랩 시장의 어떤 그 확대의 그 폭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점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그 필두로 해서 삼성증권, 또 대우증권, 우리증권 이런 관점으로 해서 대형 증권사 중심의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포커스에 맞추는 이 대형 증권사 중심의 금융주 순환매 쪽으로도 접근하셔도 되고, 증권주 자체 물론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면 증권주가 좀 빠질 것이냐 그러지 않겠냐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수급상으로는 특별하게 메이저 그 외국인이 매도하거나 기관이 매도하지 않는 이상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주가 레벨업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래소 쪽 살펴볼까요? 2104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0.3% 오르면서 5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1,100원대까지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1,110원 90전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샘플러스가 출범합니다. 이 plus.sentif.co.kr에 관련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함께 전수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뵐 텐데요.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실 분들께서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에 0110번,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종목 외에 이 종목 이름 거기에다가 매수 가격, 비중,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